무려 10만 평이 넘는 광활한 연근밭. 영하의 추위 속에 진행되는 연근 수확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이 많아서 곡괭이가 잘 안 들어가고요. 일단 땅이 얼었으니까 그게 힘든 부분. 꽝꽝 언 땅 속에 든 연근을 캐기 위해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 제주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방어. 그러나 한겨울 날씨와 거센 파도를 헤치며 진행되는 자비 과정은 고되기 그지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 방어와 버리는 외줄 사투. 젖은 손에 그 강추위에 그 견딜리고 생각을 해봐. 작업 중에 이렇게 힘든 작업이라 이게. 아야. 이야, 이거 뭐. 어부의 노력에 보상하듯 모습을 드러낸 엄청난 크기의 대방어. 한겨울 진미를 찾기 위해 추위와 싸우는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한 마을. 이곳엔 무려 10만 9천 평에 이르는 거대한 연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캐야 할 물량만 2톤. 박스로는 150박스나 되는데요. 매서운 겨울 날씨 때문에 작업 여건이 안 좋아 책임자는 아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우니까 다 조심해서 작업해. 자, 오늘 150박스 물량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연근 작업은 해도 짧고 날씨가 추워 보통 오후 4시 전에는 모두 끝내야 해서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일을 서두릅니다. 머리 쉬어가요. 추위와 싸우며 흙 속에 묻힌 연근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어가며 캐고 있는 작업자들 사이에 의자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방금 캔 연근의 표면을 다듬고 있는 건데요. 가공 공정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서 곧바로 1차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은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은 저희들이 작업해가지고 연을 포장을 해놔도 연 자체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연근을 캐는 것은 굴착기 작업부터 시작되는데요. 흙을 걷어내 줘야 연근 채취 작업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연근에 보면은 이 자기 촉이 있습니다. 이 촉을 보고서 그 높이를 가늠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긁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연근이 상처가 다 나버리거든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작업이 까다로워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밭에서도 굴착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져가면 뭐 어쩌노? 봐봐 이거 한 20cm만 끌고 20cm만 이제 상품을 다 포크레인 바가지로 다 긁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써도 못하고로 만들어버린다. 야! 이 봐라 이거 지금 자세히 보니 굴착기 삽에 연근이 잘려 여기저기 부러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게 써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품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바가지로 다 긁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조심히 굴착기 작업을 시작해 보는데요. 아,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온다. 다 부러지부터 아이가 연이 그 상품 안 된다 아이가. 그 높이를 조금 높여야지. 흙을 많이 긁으면 연근이 부서지고 또 적게 긁으면 캐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힘듭니다. 연근이 성장하면서 뻗어나가는 각도라든지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은 깊게 들어가 있고 어떤 쪽은 얕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평균을 내서 긁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굴착기 작업이 끝나고 점점 작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겨울은 연근 채취 시 참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일단 토양에 돌이 많아서 곡괭이가 잘 안 들어가고요.
일단 땅이 얼었으니까 그게 힘든 부분. 일단 연근 자체도 밑에 너무 깊숙이 들어있으니까 상처를 주면 상품 자체의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고 최대한 원물 형태로 캐내는 게 중요하죠.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잠깐만 방심해도 캐면서 연근이 뚝뚝 잘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건 큰 거 아니에요? 이 근데 마디가 제대로 안 나와서 상품이 그래 안 됩니다. 이게 마디가 안 나왔던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디가 이 20cm나 30cm 안에 마디가 이렇게 3마디씩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이 가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뿌리가 굵고 마디가 서너 개 이상 되는 것이 최상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연근을 잘라 보여주는 작업자.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게 뭐예요?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이제 연이 가지고 있는 제일 유명한 성분이죠. 이게 뭐 되게 위에 좋고 뭐 다른 이제 위 보호하는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 늘어나는데요? 위에 좋을 뿐 아니라 비타민 C가 많아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좋아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있는 도구가 좀 낯선데요. 꼬챙이처럼 긴 쇠가 3개로 나누어 있고 손잡이 부분의 대는 굉장히 짧으네요. 새 가공하는 데다가 주문을 해 제작을 해가지고 이 흙을 가장 잘 뜰 수 있도록 용이하게 이런 도구를 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기 원래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원체 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진 겁니다. 이게. 원래는 더 길었던 거예요? 새가 저절로 잘란 게 아니고 이게 작업 과정에서 이게 서서히 닳아서 이만큼 줄은 겁니다. 이거 오래 최소 쓰셨군요. 한 7, 8cm가 줄었다 봐야 됩니다. 이게. 채스랑이라고 부르는데 연근이 걸리지 않고 땅을 파기 용이하게 만든 도구라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겨울에는 연근 빼기가 힘들고 이제 뭐 가을쯤에는 연근 빼기 전에 사람 먼저 빠져서 그냥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소화하기가. 아이고 정말 쉬운 계절이 없네요. 어느새 연근 박스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벌써 저쪽에선 작업이 끝난 박스를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작업 진행도 어렵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근이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작업 이걸로서 종료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 해가 남아있지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아무래도 오늘 작업은 일찍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 작업은 참 변수가 많습니다. 2톤을 목표로 나왔지만 오늘은 1톤이 조금 넘는 양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차나 각기 식품마다 다른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또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끝이 아니시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곳은 연근밭 근처에 있는 가공 공장입니다. 연근은 저장이 어려운 작물이라 당일 가공이 원칙인데요. 첫 공정은 세척입니다. 1차 세척은 고압수를 이용해 켜켜이 붙은 진흙을 제거해줍니다. 어느새 연근이 말끔해졌습니다. 1차 세척이 끝나면 80% 정도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연근이라는 게 계속 이 갈변이 일어나니까 철분 성분 때문에 물에 계속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조개 같은 거를 갖다 해감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계속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흙먼지 자잘한 흙먼지들을 밑에 또 갈았고 결국에는 3차, 4차까지 세척을 거쳐야지 저희가 완전 가공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기계 세척 후에는 일일이 칼을 이용해 연근에 박힌 돌이나 흠집을 잘라내야 합니다. 갈변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끝내야 해 항상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한다네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흙속에서는 시커멓게 나오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공정을 하다 보면은 안에서 뽀얀게 나와가지고 할 때 그때 기름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진주 같아요. 뽀얗게 할 때 너무 좋아요 이거. 기계로 할 수 없어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만 무려 1톤. 작업자들의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손질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우리 개인당으로는 한 150개, 전체적으로는 60kg를 7에서 8박스. 그렇게 손질하시다 보면 힘드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팔목하고 이 어깨 요리를 요 일부가 많이 아파요. 손질이 끝난 연근은 바로 물에 담가 갈변 현상을 막아줍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거품 세척까지 끝내야 비로소 가공할 준비가 끝이 난다고 합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청결이 중요해서 다른 어떤 과정보다 세척에 신경을 쓰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연근의 제품 특성상 물에 담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400~500kg 됩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납니다. 물에 뭔가를 타는 작업자, 연근 추출물과 정제용을 섞어 만든 침지액. 가공 전 침지액에 재우는 과정은 연근의 성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연근이 식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가공 공정상에서 어느 정도의 최적 가공을 하게 되면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식감도, 맛도, 향기도, 풍미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원통에 연근을 쏙쏙 집어넣는데요. 뭘 하는 것일까요? 원통의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번 과정은 연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 공정입니다. 굵기 조절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얇을수록 속도를 갖다가 좀 빨리 돌리면 많이 좀 로스가 많이 나지. 원물형하고 지금 티백형을 이렇게 골라내야 되거든요. 원물형. 이것은 티백형.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손상된 것들을 골라냅니다. 손상된 물량은 20% 정도 되는데요. 보통 티백 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여기서 아마 한번 걸러주는 게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흙에서 캤을 때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쳐 하얗고 말끔한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포장하는 제품은 원물을 한입 크기로 절단해 진공 포장하는 과정인데요. 주로 반찬용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납품됩니다. 중량 체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하나하나 저울로 잰다고 합니다. 하나만. 차가 하나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네요. 예. 저도 신기했어요. 아, 신기하세요. 제가 못하면 다 신기한 거 아닙니까? 거의 달인 수준이라 맞추는데 딱 한두 개씩 빠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포장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거의 한 개 이상의 오차는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생산해야 할 물량만 200kg. 작업자의 손이 바빠집니다. 신선들 지금 첫 번째고 이제 요 진공 포장하면 바로 이제 냉장 시설로 옮겨서 그때 이제 출하하게끔 이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들이 연근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근차는 손이 참 많이 가는 제품인데요. 먼저 1차로 증숙을 한 후에 다시 건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근을 너무 많이 찌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도에서 3분 정도 쪄줘야 맛있는 상태로 가공된다고 하네요. 건조 과정도 까다로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덜 마르면 수분이 남아서 맛이 떨어지고 또 너무 바싹 마르면 으스러져 상품성이 떨어진다네요. 15도로 14시간에서 16시간을 찌는데 양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14시간으로 맞춰놨고요.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이제 건조가 다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시 작업할 수 있게 해서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연근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어제 건조기에 넣어두었던 연근을 꺼냅니다. 하하, 부서진 것 하나 없이 잘 마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고의 상태로 건조하기 위해 기계에 투입하는 연근 양과 온도 등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찾아낸 것이라고 하네요. 건조망에 붙은 연근들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떼어줘야 합니다. 많은 양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붙어버리니까 이렇게 적정량 이제 펼쳐서 작업을 하는데도 이게 녹말 성분과 뮤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서로 붙어버리면 연근이 깨져서 상품성이 떨어져 최대한 붙지 않게 건조 중에도 뒤집는 일을 반복해줘야 합니다. 감자칩처럼 부러뜨렸을 때 탁 소리가 나면 건조가 잘 됐다는 뜻이죠. 건조까지 마무리되면 마지막 관문이 딱 하나 남는데요. 바로 로스팅 작업입니다. 연근차도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선 커피콩처럼 로스팅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곡면 온도에 따라 쓰고 단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찬물에도 뜨거운 물에도 빨리 우러나게끔 하는, 그리고 맛도 향도 증가되게끔 하는, 그리고 연근이 가지고 있는 성분도 열적 처리에 의해서 좋은 성분들을 또 증가하는 부분들,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로스팅 공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볶을 때마다 연근을 30kg 정도밖에 넣을 수 없어서 기계가 정말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돌아간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가면은 구수한 냄새가 날 때는 오늘 로스팅 작업했냐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죠? 네, 방앗간 참깨 볶는 것보다 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로스팅 후엔 요렇게 맛있는 갈색으로 변한다네요. 꼬박 이틀이 걸려 만든 연근차가 완성되는 포장 과정입니다. 세척부터 로스팅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과정이 없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연근차가 서양 커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농가도 가공 공장도 연근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힘든 부분들을 서로 도와준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갈 수 있는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